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세법 개정안 간단하게 얘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지금 부결이 났잖아요, 개정이. 그래서 그거에 됐을 때 원래 종부한들을 했을 때의 이제 세금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에서의 이 세금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세무사회에서 이렇게 좀 2024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볼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국민 기업 납세자용으로 해서 부동산 세금 쪽만 제가 우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은, 다른 세무사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쪽 위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25년 달라지는 세금들, 부동산 세금제도입니다. 소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방법. 이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1세대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 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계산한다. 1세대 1주택 주택인 경우는 최대 80%, 그러니까 즉 거주기간 40%, 그 다음에 보유기간 40% 따로따로 해서 그러니까 보유를 했다고 무조건 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기간, 거주기간 따로 구분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근데 용도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을 했으니까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인데 그 상황에서 1층은 이제 상가, 2층도 상가, 3층 주택, 4층 주택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2층을 이제 상가였다가 이제 주택으로 변경을 하고, 이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의 상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고가주택인 경우는 이제 표 2,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2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으로 바뀌고 나서의 보유기간만 원래는 그 전에 됐었는데, 지금부터는 원래 상가 있었던 상태에서부터를 보유기간으로 똑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간에 부동산에 대한 보유기간은 똑같고 그거에 대해서 용도만 변경된 거니까. 물론 거주기간은 상가일 때는 거주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거주기간 넣는 게 맞는데, 보유기간은 그렇게 하지 않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공제율을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과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주택 공제율을 해서 보유기간 공제율을 잡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1주택, 거주기간에 1주택 공제율을 하자, 이 뜻이고.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 이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직계 종기속한테 부동산 증여하면 10년 동안 팔면 안 되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팔면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제 증여자가 이제 취득 당시에 취득가액으로 이제 양도를 할 때 그 취득가액을 넣습니다. 이게 주식이나 이런 거는 그게 해당이 안 됐었어요. 부동산만 해당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식도 넣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팔면 맨 처음에 이제 증여자가 취득했던 그 당시로부터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 취득 양도 시 안분 계산 예외 신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만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는 인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분 계산에서 제외한다. 토지와 건물을 이제 함께 취득을 했고 양도할 때도 그 통으로 이제 적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구분해서 이제 적은 게 어떤 특정 안분 기준이 있어요. 기준시가라든 이런 안분 기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다른 법령에서 이게 있으면 인정하니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남겨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 개정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진짜 준비한 거는 상속 재산을 원래 정부안대로 했을 때의 상속 재산이 얼마였을 때 상속세와 그 다음에 정부안이 지금 부결됐으니 2024년 버전이 2025년까지 그대로 간단 말이죠. 그때 했을 때 그 상속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상속 재산이 20억이라고 해볼게요. 20억이면 어느 정도면 15억짜리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시고 피상속인께서, 그리고 예전에 사전 증여하는 것도 좀 있고 1, 2억 정도, 그리고 현금도 좀 있으시고 보험금 같은 것도 수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20억 딱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부결된 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면 20억이면 인적 공제, 그러니까 배우자 한 명이고 자녀 두 명이고 배우자 공제 5억만 넣는다고 해볼게요. 배우자는 최소한만 이제 적용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적 공제가 17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3억이고 산출세액이 4천만 원인 거예요. 오케이, 원래. 근데 현재 이제 그대로 2024년께 넘어갔으니까 그거는 똑같이 20억인데 인적 공제는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만 들어가도 10억이고 과세표준이 그러니까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걸 안 넣었다고 해볼게요.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이게 심플한 과정만 한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산출세액은 2억 4천이 나니까 얼마 차이 납니까? 2억 차이 나요, 2억. 아시겠습니까? 2억이 차이 나고, 상속재산이 30억입니다. 이건 어떤 케이스냐?
30억은 어떤 케이스면 토지 몇 개 갖고 있고 아파트 20억짜리 하나 갖고 있으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금도 좀 갖고 있으시고 이렇게 되면 30억 그냥 넘습니다. 보통. 자, 그렇게 되면 배우자 1명이고 자녀 2명이에요. 배우자 공제 5억 적용이 됐다고 해볼게요. 부결된 세법 개정안에서는 30억이면 인적 공제가 똑같이 17억 들어가죠. 그럼 과세표 13억이라도 이게 3억 5천에 나옵니다. 세금이. 근데 그 세율 자체도 이제 원래는 최고 40% 구간이었는데 이제 지금 50% 원래 50%였으니까 그거 그대로 가는 거니까 요 세율에 대한 차이도 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건데 부결된 세법 개정에서 과세표준 13억이니까 산출세액이 3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세법 적용을 하면 30억인데 또 인적공제 10억이죠? 배우자공제 5억이랑 일가공제 5억, 과세표준 30 빼기 10억이니까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6억 4천 나옵니다. 이거 차이가 얼마예요? 거의 3억 가까이 나옵니다. 3억 가까이. 세금이. 그러니까 이거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뭐, 세무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아마 많은 세무사분들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게 27년 동안 세금이, 상속세가 바뀌지 않았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번에 부결 났는데, 글쎄요, 뭐 저는, 이거는 빨리, 그러니까 정부안이 마음에 안 들면 수정안이라도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으니까 무조건 그냥 안 돼만 아니라, 이게 더 나을 것 같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세금 이렇게 내는 게 맞아라고 그냥 판단이 되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